어머님, 솔직히 저희도 부담이에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본심을 드러낸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며느리 눈치 보며 산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이면 된다는 걸. 저는 박순자, 올해 78입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아들 민철이는 갓 결혼한 28이었고 며느리 수정이는 25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사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아들의 제안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10년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 수정이도 저한테 친절했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어머님, 제가 빨래 돌릴게요. 어머님, 산책 가실래요? 며느리는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손주들 돌봐주고 집안일 거들고 밥도 해주고. 수정아, 고마워. 네가 있어서 든든해. 어머님, 당연한 일이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크면서 할머니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게 됐고 며느리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수정아,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 그래. 그럼 내가 할게.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제가 할게요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제게 맡겼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그래도 최대한 집안일을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20년째 되던 해 저는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져서 걷기조차 힘들었거든요. 어머님, 수술 잘 받으세요.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저는 며느리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야근이라 늦어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드세요. 어머님, 저 오늘 친구 만나요. 아이들 좀 봐주세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30년째 되던 올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언니, 나 진짜 못 살겠어. 며느리가 친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30년째 모시고 사는데 이제는 진짜 한계야.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제는 애들도 다 컸고 나도 나이 들었잖아. 근데 어머님은 더 오래 사실 것 같아. 요즘 70대는 90까지 산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어머님 요양원 보내고 싶어. 근데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해. 효자 코스프레 하면서.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30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저는 화장실도 못 가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수정이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응,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아니, 괜찮아. 너 바쁘지?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며느리는 의무감으로 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졌다던데요. 요양원? 네. 제 친구 시어머니도 계시는데 아주 만족하신대요. 전문 간호사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대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걸. 수정아, 나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 네?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손주들도 있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2주일 후 며느리는 다시 요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가 추천한 요양원인데요. 정말 좋대요. 며느리가 팜플렛을 보여줬습니다. 행복 실버타운,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 사진 속 요양원은 호텔처럼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구경만이라도요. 수정아, 나는 요양원 안 갈 거라니까. 어머님,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힘들어요. 30년 동안 모셨잖아요. 이제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수정아, 내가 그렇게 짐이었어? 짐이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30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들 키우는 거 도와주고, 집안일 하고, 밥 해주고.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요즘은 거동도 불편하시잖아요. 화장실 가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계단도 못 올라가시고.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이 어머님한테도 더 좋아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리고. 나는 안 가. 어머님, 내가 안 간다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나갔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민철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수정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요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너마저 그러니?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철아, 엄마가 그렇게 짐이야? 어머니, 짐이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말을 흐렸습니다. 근데 뭐?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수정이가 30년 동안 어머니 모셨어요. 이제는 수정이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어머니, 요즘 요양원 정말 좋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철아, 엄마는 요양원 안 간다. 어머니, 30년 동안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어. 이제 와서 쫓겨날 순 없어.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나? 다음 날 며느리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아, 아침 먹자.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자기 밥만 차려 먹고 나갔습니다. 수정아, 빨래 좀. 어머님, 저 바빠요. 어머님이 하세요.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무릎이 아파서 빨래를 돌리기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점심때도 며느리는 밥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반찬만 덩그러니 놔두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말도 안 걸고
밥도 안 차려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저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며느리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으악! 바닥에 쓰러진 저를 며느리가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무릎이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며느리가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재산은 전부 아들한테 갔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만 받고 있었는데 한 달에 80만 원이었습니다. 80만 원으로 어떻게 혼자 살지? 월세는 최소 50만 원은 할 텐데 그럼 생활비는 3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식비, 병원비, 교통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요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어제 넘어지셨잖아요. 이제는 정말 위험해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려야 해요. 수정아, 요양원 비용이 얼마나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요. 300만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연금이 80만 원이니까 저희가 220만 원 보태면 돼요. 민철이랑 상의했는데 괜찮대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가짜 같았습니다. 결국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정아, 나는 요양원 안 간다. 차라리 혼자 살겠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혼자요? 응, 작은 월세방 하나 얻어서 살겠어. 어머님 연금으로 어떻게 혼자 사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연금 80만 원으로는 불가능해요. 월세만 5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혼자 살 거야. 어머님,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데. 나는 요양원 싫어. 그럼 어쩌라고요? 저보고 평생 모시고 살라고요? 며느리의 본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한계예요. 30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저도 좀 살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정아, 내가 그렇게 짐이었어? 어머님, 짐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부담이에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80만 원으로?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무엇이라도 정보를 얻고 싶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 혼자 살려고 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혼자 사시려고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아들 집에 30년 살았는데 이제 나와야 할 것 같아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8이요. 수입은요? 국민연금 80만 원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은 받으세요. 기초연금이 뭐예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최대 33만 원이요. 정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거급여요? 월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조건 되시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주거급여 2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30만 원이네요. 130만 원이요? 네. 그 정도면 혼자 사시는데 충분하실 거예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혼자 살 수 있어. 복지관을 나오는 길에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13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무릎도 아픈데.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했어. 아, 그러세요.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받은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안내.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금액. 최대 월 3,33. 지원. 2024년 기준. 신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주거급여 신청 안내.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금액. 지역별 차등 지급. 서울 기준 1인 가구 최대 303. 점원. 신청. 주민센터. 저는 서류를 읽으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거면 정말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천천히 걸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러 오셨어요? 주민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급여도요.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요.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어르신, 현재 아들분 집에 사시죠? 네, 근데 곧 나갈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독립가구로 신청하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입신고 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면 돼요. 전입신고요? 네. 새로운 집 구하시고 주소 옮기시면 그때 주거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금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저는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을 구해야 해. 월세 얼마짜리를 구하지? 복지관 직원 말로는 주거급여로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월세 20만 원짜리를 구하면 주거급여로 다 커버되는 거네. 하지만 보증금이 문제였습니다. 제게는 돈이 없었으니까요. 보증금은 어떻게 하지?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 민철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산책했어. 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철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정이랑 얘기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수정이도 한계예요. 30년 동안 어머니 모셨잖아요.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민철아, 엄마는 요양원 안 간다고 했잖아. 그럼 어쩌라고요? 아들이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게. 뭐라고요? 엄마 혼자 살 거야. 작은 월세방 구해서.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연금 80만 원으로 어떻게 혼자 사세요? 기초연금이랑 주거급여 받으면 돼. 기초연금? 주거급여?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알아보셨어요? 응, 복지관이랑 주민센터 다녀왔어. 기초연금 30만 원, 주거급여 20만 원 받으면 국민연금 합쳐서 130만 원이야.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혼자 사시기엔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어머니,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그건 엄마가 조심할게. 어머니, 제발 현실을 보세요. 아들이 답답해 했습니다. 차라리 요양원 가시는 게 안전해요. 민철아, 엄마는 요양원 안 간다. 그리고 너희한테도 더 이상 짐 안 들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살 거야. 결정했어. 아들은 할 말을 잃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민철이한테 들었어요. 혼자 사시겠다고요? 응.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이 나가시는 게 좋아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셨잖아요. 이제는 저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알아. 어머님, 미안해요. 근데 이게 제 진심이에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셨어요. 근데 30년은 너무 길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수정아, 알았어. 엄마가 나갈게. 정말요? 응, 근데 한 가지만 도와줘. 뭐요? 월세 보증금 500만 원만 빌려줘. 나중에 꼭 갚을게.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되니? 아니, 그게 아니라 민철이랑 상의해 볼게요.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증금, 어떻게 마련하지? 다음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증금 500만 원 드릴게요. 정말?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요양원 대신 혼자 사시겠다는 거니까 저희한테 절대 도움 요청하지 마세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프셔도 힘드셔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겠다고 하셨으니 끝까지 혼자 사셔야 해요. 아들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럼 집 구하시는 거 도와드릴게요. 일주일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원룸들을 봤습니다. 첫 번째 집은 너무 좁았습니다. 두 번째 집은 화장실이 너무 낡았습니다. 세 번째 집은 계단이 가파라서 무릎이 안 좋은 저로서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 가격에는 이런 집밖에 없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 수 있어.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결국 저는 세 번째 집을 선택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 좁고 낡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이사 날 아들과 며느리가 도와줬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그릇 몇 개. 30년을 살았지만 제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예요? 응, 이게 다야. 아들이 짐을 옮기는 동안 며느리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잘하려고 했어요. 근데 30년은 너무 길었어요.
알아, 수정아. 괜찮아. 어머님,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래, 연락해. 며느리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서로 울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아들과 며느리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집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고 낡고 어두운 방.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눈치 안 봐도 돼.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혼자 사는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낯선 집, 낯선 소리들. 옆집에서 들리는 TV 소리,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 30년 만에 처음 맞는 혼자만의 밤이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두운 방에 익숙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심해야 해. 이제 나 혼자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했으니까요. 어르신, 전입신고하러 오셨어요? 네. 신분증이랑 임대차 계약서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요. 직원이 서류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주거급여 신청하실 수 있어요. 네, 신청할게요.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승인되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민센터를 나와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지난번에 도와줬던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집 구하셨어요? 네, 월세 20만 원짜리요. 잘하셨어요. 주거급여 신청하셨죠? 네, 오늘 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다른 지원도 알아볼까요? 직원이 여러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노인 일자리 사업 들어보셨어요? 노인 일자리요? 네.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는데 어르신은 공공형이 좋을 것 같아요. 뭘 하는 건데요? 공원 청소, 급식 도우미, 학교 녹색 어머니, 이런 거요. 무릎이 안 좋은데 할 수 있을까요? 공원 청소는 무리실 수도 있고. 급식 도우미는 어떠세요? 앉아서 할 수 있어요. 급식 도우미요? 네. 학교 급식실에서 식판 정리하거나 배식 도와주는 일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27만 원이면 130만 원에 더해서 157만 원이네. 해볼게요. 좋아요. 그럼 신청서 작성하시죠. 일주일 후 노인 일자리 사업 면접을 봤습니다. 동네 초등학교 급식실이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시죠? 영양사 선생님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네. 급식 도우미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주로 식판 정리하고 배식 도와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저는 합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 살 수 있겠어.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첫 주, 저는 여러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 문제, 식사. 혼자 밥 해먹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아들 집에서는 며느리가 해주거나 제가 가족들 밥을 해주면서 같이 먹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 먹을 밥을 해야 했습니다. 밥을 한 공기만 하려니 귀찮았고 반찬도 하나 만들면 사흘을 먹어야 했습니다. 결국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사 먹게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외로움. 30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혼자 사니 너무 외로웠습니다. 저녁이면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가 지나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TV를 틀어놔도 빈 방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건강. 무릎이 계속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걱정됐습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누가 돌봐주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초연금과 주거급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국민연금 800, 1000원. 기초연금 303, 할 10원. 주거급여 200, 1000원. 노인일자리 200키치 1000원. 합계 1050, 10원. 160만원.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월세 20만원 내고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밥은 잘 드시고? 응, 먹어. 어머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보증금 500만 원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민지 대학 등록금이요. 손녀 민지의 등록금이었습니다. 민철아, 엄마 아직 여유가 없어. 어머니, 한 달에 160만 원 받으시잖아요. 조금씩 모으시면 되잖아요. 너 어떻게 알았어? 주민센터에 확인했어요. 아들이 제 소득을 조사한 겁니다. 민철아, 그 돈으로 엄마 생활해야 해. 어머니, 등록금이 1000만 원이에요. 정말 급해요. 500만 원만 먼저 갚아주세요. 나중에 또 빌려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민철아, 미안한데 지금은 안 돼. 어머니, 엄마도 살아야 해. 병원비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나가시라고 해서 나가신 거 아니잖아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빌린 돈은 갚으셔야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철아,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모아서 갚을게. 언제요? 한 달에 160만 원 받으시면서 언제 갚으실 건데요? 석 달 안에 갚아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하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법적 조치라니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민철이 너무 심했죠? 죄송해요. 근데 등록금이 정말 급해서 이해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500만 원. 어떻게 모으지? 한 달에 140만 원. 월세 제외씩 모으면 넉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쓰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밖에 못 모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10개월이 걸립니다. 석 달 안에는 불가능해. 일주일 후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500만 원 언제 갚으실 거예요? 민철아, 엄마가 지금 여유가 없다니까. 어머니, 한 달에 160만 원 받으시잖아요. 생활비 쓰면 얼마 안 남아. 그럼 아껴 쓰세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도 급해요. 민지 등록금 안 내면 자퇴해야 한다고요. 제발 500만 원만 갚아주세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아, 일어나. 어머니, 제발요.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정말요? 응, 한 달만 기다려줘.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00만 원. 어디서 구하지? 김상담사와 복지관 직원의 도움으로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시죠?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네. 노인학대 예방센터에서 연락받았어요. 상황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30년간 며느리 눈치 보며 산 것, 혼자 나와서 산 것, 아들이 보증금을 갚으라고 협박한 것.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예요. 정말요? 네. 아드님이 어르신의 경제 상황을 알면서도 과도한 상환을 요구하고 연금 압류로 협박했잖아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무료로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는 아들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월소득 16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한 달에 50만 원씩 분할 상환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실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할 것이며 법원에 분할 상환 인정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틀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어머니, 저를 노인학대로 신고하시겠다고요? 민철아, 네가 먼저 엄마를 협박했잖아. 연금 압류한다고 했잖아. 그게 협박 아니니?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민지 등록금이 급해서. 민철아, 엄마도 이해해. 근데 엄마도 살아야 해. 한 달에 5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갚을게. 그것도 안 되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정말? 네. 근데 어머니, 응? 앞으로는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뭐? 어머니가 혼자 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끝까지 혼자 사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프셔도 힘드셔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민철아. 어머니, 저도 제 가족 챙기기 바빠요.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들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순자는 박민철에게 매월 50만 원씩 10개월간 총 500만 원을 상환한다. 첫 번째 50만 원을 아들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아들한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온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왔네요. 옆에서 일하는 김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왔어요. 순자 씨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나도 혼자 살아요. 남편 돌아가시고 10년 됐어요. 그러시구나. 자식들은요? 아들 하나 있는데 연락 안 해요. 아이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남처럼 지내요. 근데 순자 씨, 알아요? 뭘요?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아요. 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눈치 안 봐도 되고 마음 편하고. 저는 김 할머니 말에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우리 점심 먹고 같이 복지관 갈래요? 거기 프로그램 좋아요. 무슨 프로그램요? 노래교실, 미술교실, 요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요? 가볼게요. 점심 후 김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에 갔습니다. 복지관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 저기 노래교실이에요. 들어가 볼래요? 그래요. 노래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백아가씨 배울 거예요. 함께 불러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30년 동안 며느리 눈치 보며 살 때는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고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여행 가요. 여행요? 네. 하루짜리 버스 여행이에요. 공짜예요. 어디로 가는데요? 강화도요. 점심도 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좋네요. 저도 갈게요. 그래요. 신청하러 가요. 복지관 직원한테 여행 신청을 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아침 8시까지 여기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괜찮네.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생기고 여행도 가고 며느리 눈치 볼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혼자 보는 TV였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하지만 그날 밤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119에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119 부르면 아들한테 연락 갈 텐데.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국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세요? 아파트. 증상이 어떠세요? 가슴이 아파요. 숨이.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얼마나 지났을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누군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의식 있으세요? 네. 괜찮아요? 병원 갈 거예요. 구급대원이 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있어요. 근데 연락하지 마세요. 어르신, 보호자한테 연락해야 해요.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깨어나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협심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협심증이요? 네.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거예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군요. 보호자분한테 연락했는데 안 오셨어요. 네? 아드님이시죠? 전화는 받으셨는데 오지 않으신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철이가 안 온다고?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계세요? 네. 입원비는요? 국민건강보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치료하고 나중에 정산하시면 돼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정말 혼자구나. 3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아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직원과 김 할머니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복지관 직원이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김 할머니도 왔습니다. 순자 씨, 내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보다 남이 더 잘해주네. 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울지 마요. 우리가 있잖아요. 고마워요. 퇴원하면 우리 같이 살아요.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같이 살아요? 네. 나도 혼자 사는데 우리 둘이 같이 살면 좋잖아요. 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월세도 반씩 내고 생활비도 반씩 내고 그러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생각해봐요. 퇴원 날 병원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총 진료비 1,000원, 본인 부담금 250,000원, 25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퇴원했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어르신, 혼자 계시지 말고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김할머니랑 같이 살까? 다음 날 김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저같이 살고 싶어요. 정말요? 네.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아프면 무섭더라고요. 그럼 내 집으로 올래요? 아니면 순자 씨 집으로 내가 갈까요? 할머니 집이 어때요? 내 집은 방이 2개예요. 월세 30만 원인데 반씩 내면 15만 원이에요. 그럼 제 집보다 싸네요. 그치? 그리고 같이 살면 생활비도 절약되고. 좋아요. 할머니 집으로 갈게요. 일주일 후 저는 김 할머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제 집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아들한테 빚을 갚아야지. 아들 통장에 남은 400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철아, 엄마야. 빚 다 갚았어. 이제 우리 사이에 빚진 거 없어. 건강하게 잘 살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순자 씨, 아침 먹어요. 네, 갈게요. 아침을 함께 먹고 함께 급식실에 일하러 갔습니다. 점심 후에는 함께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순자 씨, 아들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요, 연락 없어요. 서운하지 않아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사니까 외롭지 않아요. 나도 그래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좋아요. 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순자 씨. 네, 가족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3개월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철이에요. 응.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건강해. 어머니, 돈 다 갚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안 갔잖아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근데 제가 화가 나서 알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괜찮아. 엄마도 이해해. 어머니, 너도 내 가족 있고 내 인생 있잖아. 엄마가 그걸 방해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 그래도 민철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친구도 생기고 할 일도 생기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잘 살아. 어머니, 명절 때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 와.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이에요? 네. 뭐래요? 미안하대요. 명절 때 온대요. 다행이네요. 근데 할머니. 응? 저는 이제 아들한테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절 때 오면 반갑게 맞아주겠지만 기대는 안 할 거예요. 잘 생각했어요.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맞아요. 명절이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김할머니 집으로.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인사했습니다. 왔니? 들어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주 민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아들이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고마워. 저는 선물을 받았지만 예전처럼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누구랑 사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친구 할머니랑 같이 살아. 아, 그러시구나. 좋으시겠어요. 응, 좋아.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먹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자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희들도.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아니요,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저녁 뭐 먹을까요? 김치찌개 어때요? 좋아요. 같이 만들어요. 저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김할머니와 함께 산 지도 1년이 됐습니다. 이 1년 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김할머니도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 갈까요? 좋아요. 아침 식사 후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공원에는 다른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순자 씨, 김 선생님. 옆집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저희는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무릎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급식실로 출근했습니다. 김할머니와 함께. 순자 씨, 오늘도 화이팅. 할머니도요? 급식실 일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점심시간이 끝나고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노래교실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서울의 달 불러볼까요? 선생님이 피아노를 쳤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할머니와 함께 장을 봤습니다. 순자 씨,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어때요? 좋아요. 두부도 사요. 그래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파 좀 썰어주세요. 네. 저희는 함께 요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순자 씨가 만든 거잖아요. 우리 둘이 같이 만든 거죠. 저희는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저 며느리 정말 나쁘네요. 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순자 씨 며느리는 어때요? 요즘 연락해요? 아니요. 명절 때만 와요. 그래도 오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제 며느리한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었습니다. 밤 9시 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통장 보여줄까요? 통장이요? 네.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모았는지. 저희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김 할머니 통장에는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250만 원이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많이 모았네요. 그러게요. 같이 살면서 생활비도 절약되고. 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순자 씨, 이 돈으로 여행 갈까요? 여행요? 네.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럼 다음 달에 가요. 복지관에서 단체 여행 간대요. 좋아요.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3개월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철이에요. 응. 어머니, 민지가 대학 졸업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어머니, 졸업식에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젠데?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알았어. 갈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김 할머니한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주 금요일에 손녀 졸업식 가야 해요. 그래요? 다녀오세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졸업식 날 저는 대학 강당에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여기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됐습니다. 민지가 무대에 올라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손녀 잘 컸네.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축하한다, 민지야. 할머니, 저 취업했어요. 정말? 어디에? 회사요. 다음 달부터 출근해요. 잘 됐네. 축하해.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감격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남의 일 같아. 식사 후 아들이 저를 집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친구 할머니랑 같이 사니까 좋으시죠? 응, 좋아.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들이 갑자기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괜찮아?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너도 내 인생 살아.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 거야. 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할머니와 저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복지관 단체 여행이었습니다. 순자 씨, 바다 정말 예뻐요. 맞아요. 저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음식도 먹고 노래방도 갔습니다. 할머니,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나도요. 우리 또 가요. 네. 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78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 자식 눈치 안 보고 며느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김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순자 씨,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할머니.
복지관 친구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순자 씨,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축하해주네. 아들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도 건강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30년 동안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 혼자 나왔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혼자 살 수 있을까? 돈은 어떻게 하지? 하지만 알고 보니 방법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월 333, 810원. 주거급여 월 200,000원. 노인 일자리 월 200비 70,000원. 국민연금 월 800,000원. 합계 월 1,000원이 곡성 10원. 월세 15만 원, 김 할머니와 반씩을 내고도 145만 원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친구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고 여행 가는 삶. 이게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김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갑니다. 공원을 걸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잘 살았어. 30년 동안 고생했지만 이제는 자유야.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살 거야.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예쁩니다. 새들이 날아갑니다. 저도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순자 씨, 뭐 생각해요? 김할머니가 물어봅니다.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행복해요. 나도요. 저희는 손을 잡고 걷습니다. 두 할머니. 가족도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가까운,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삶.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자식 눈치 보며 살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만 65세 이상.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소득이 적으면 가능. 노인 일자리, 사업 알아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친구를 만드세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삽니다. 70대도 8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로 시작하세요.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